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 아침 10시 12분입니다. 2주차 결산 정리하고 3주차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변수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스 정리 보고요. 그리고 증시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에 코인 차트 보면서 마무리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 잘 챙겨서 보시고 투자하는데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브렌트유 100달러를 오늘 넘었었어요. 넘었었다가 지금 90달러 정도대, 95달러 정도대 머무르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금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방산주만 버팀목이 되고 있었죠. 오늘 PC 발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 선호지표가 당장이 되게 될 텐데 아마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지표에서 3월달 물가가 반영이 될 테니까 아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르무즈가 지금 계속 봉쇄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뭐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란이 굉장히 지금 빡세게 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 비출기율을 방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공포가 해소가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유가가 오늘 100달러 한 번 더 건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증시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다우, 나스닥, 코스피도 오히려 코스피는 좀 강세를 보여줬네, 상대적으로. 그죠? 아마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우리가 천국 미사일을 보내주면서 그쪽에서 또 운영가 조금 공각되면서 우리가 길이 좀 뚫려 있다라는 말도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류가 계속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금리 인하의 기대는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름값, 유가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려왔잖아요. 지금 오시니까 이 부분이 체감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무즈 계속 지적이 되면 이제 잘못됐어요. 오타 이제 120달러가 2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120달러, 그죠? 현재 가격에서 플러스 14 맞네요. 협상이 휴전이 되면 이제 60, 70으로 정도 진정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유가에 따른, 이 유가 변동에 따른 우리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 변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증시들은 이제 다우, S&P, 나스닥 전면적으로 좀 하락했다. 빅스도 좀 당시 올랐다라는 부분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라든 항생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코스피는 어쨌든 그죠? 아시아가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은 좀 더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기술주들, 테크줄,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방산주들이 아마 주가의 하락들을 방어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 항공주들 제가 가지고 있죠. 항공주, 대한항공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테크주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테크주가 많잖아요. 그리고 해운, 방산주가 이 하락을 정도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변수들 부담스러우니까 달러 지수가 다성장제로 올라가고, 달러 지수라는 것은요 전 세계의 화폐들 중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달러가 좀 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비율도 높아져가고 있다.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쵸? 자, 섹터별로는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유주, 해운주 이런 방산주들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팔 때는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전망을 보는 게 중물이고, 우리가 전부 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일부 정리해두는, 일부 정도 정리해서 2에서 30% 정도, 매수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그래도 상승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300만 원에서 또 상승했을 테니까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정리해버리시고 남은 걸로만 들고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겠죠. 우리가 아니야 너 말 안 듣고 그냥 다 풀매수해서 들고 있었으면 넌 더 많이 받았을 거야 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요행으로 버는 것은 요행으로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저한 원칙을 지키시면서
셔츠 올려드린 거 보여드렸죠. 저 멋지게 입서 올라가게 되면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자산이 10배, 20배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한쌤이 과거 이제 한참 빚이 많고 이렇게 했을 때 빚을 다 갚고,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갚게 됐죠. 갚고 이제 단돈 1,000만 원에 대한 시드머니가 모였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천천히 이걸로 굴리면서 지금 약 4천 정도의 시드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가 나중에 또 몇 년 지나게 되면 이제 1억이 되겠죠. 사실 작년엔 또 상승장을 우리가 기다려서 코인종을 1억까지도 노려볼까? 이렇게 우리 목표를 세워봤지만 1억까지는 못 올렸고요. 그냥 적당히 그냥 평균 수익률을 가져왔었는데, 하다 보면 좀 손해 볼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편을 가져간다는 것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됐죠? 자, CPI입니다. CPI. 그죠? 어쨌든 2월 CPI는 낮게 나오겠죠. 지난달 거였으니까 때문에, 즉 지난달에는 이제 우리가 유가도 안정적이었고 그런 부분이었었을 텐데, 3월은 이제 3월 2.8% 정도로 우리가 조금 높아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골드만 같은 경우는 3.2까지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페드의 목표는 이제 2%입니다. 그래서 2%까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인상을 했던 금리를 좀 더 낮추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했었습니다만, 유가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고 뭐 저쪽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메인 전쟁은 다음 주 정도에 끝이 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한 3주 봤거든요. 그지만 이제 국지전이라든 게릴라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아랍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 정도보다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않겠는가. 그죠? 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야 될 때는요,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개선이 됐다, 간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요 협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지수가 다시 100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좀 쪼그라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현금은 좀 20-30%가 아니라 조금 유지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수했던 부분들을 일부 정리를 하고 현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코스피가 6,000을 넘어갈 때 고평가되었다. 고평가되었고 떨어질 건데 그래도 곧버스를 하지 마라.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이따 곧버스 차트 보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해운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 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중공업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이었죠? 2년쯤 전이었나? 3년쯤 전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추천을 드렸고, 이번 2년 반 전이구나. 많은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방산은 더 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더 전에는 굉장히 27년 정도 전쟁이 크게 날 것 같다라면서 방산주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저는 그때 빚 갚느라고 돈 없어서 많이 못 샀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저희 같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항공, 화학 이런 애들은 이제 롯데화학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반등, 이제 굉장히 높아졌던 유가가 진정되면서 바로 직방으로 움직이는 게 항공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리스키한 시장을 노려보실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USD 환율 1,486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유가는 94달러. 증주고 약간에 대한 조정세로 넘어서고 있네요. 사실 차트의 모양새로 보게 되면 유가는 더 올라갈 모양새기는 해요. 그래서 뚝 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모양새긴 한데, 유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상한과 하한이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진정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유가는 사실 차트를 보았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트적인 심리적 저항선 1,120달러 한번 걸려주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리면 이 뒤로는 이제 변수들이 사실은 글로벌한 전쟁, 핵전쟁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겨요. 차트 형태가 좀 그렇단 말이죠. 픽스 차트는 공포지수는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S&P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S&P가 좀 원형으로 떨어진다, 그죠? 여기서는 사실 반등을 주고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밀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바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단타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숏 포지션은 이제 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숏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빠지는 모습이 심상치는 않네요. 실버는 85달러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5,500, 그죠? 우리가 실버의 차트에 대한 모습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가 떨어졌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코스피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버 거기에 대응되는 부분일까라는 생각하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5,000 밑으로 살짝 빠지게 된다면 여기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기여를 받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버스 한번 구경하러 가죠. 네, 고버스입니다. 고버스 어디 갔냐? 네, 187.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버스는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께 300원 넘어갔을 때 무조건 탈출하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주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계속 계좌는 녹고 있습니다. 얘는 산술적으로 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잘 탈출하셨기를 바라겠고요. 뭐 나중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올라준다면 이건 또 가지들 이 세상에 가자가 아니라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고버스는 레버리지 상품은 철저하게 단기로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64,000불에 대한 부분에 65,000에서 24,000, 62,000 지지 영역을 말씀드렸고, 올라갈 때 7,000에서 72,000에서 74,000까지,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 뒤의 모습이 이제 횡보에 대한 형태를 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수렴에 대한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모습이 이제 중요해질 텐데, 거래가 좀 붙으면서 상방 흔들흔들 한다면 알트코인에 대한 순환매 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올라간다면 76,000, 78,000 정도까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위쪽 방향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거의 다 보조지표적인 측면들 저점을 또 살려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거면 우리는 이제 요 구간 69,000 정도에서 로스컷을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께 세팅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 공방이죠. 공방 멤버분들께 이제 여러분 뭐 각 자료들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시향 자료들, 이제 우리 일지 자료들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그것에 대한 근거들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저널 보시면 이제 여기 3월 10일 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포트폴리오입니다. 다 공개드리긴 좀 그렇고. 안 돼. 연결된 일지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코인입니다. 코인 보면 뒷북이랑 커널다운 비트댄서 3개를 우리가 정리해 드렸어요. 그죠? 3월 10일 날 강의 기준으로, 그죠? 보시면 요거 종목 어떻게 움직였고, 요걸 보시면서 요것과 비슷하게 생겼던 종목들, 우리 알트코인을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조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북입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 3월 10일 날이었죠. 요때 우리가 뒷북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3월 12일 날 우리 강의 때 눌림목 탁 떨어지길래 요때 긍정적이다 해서 실제 10% 상승하였죠.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올랐으면 일정량을 무조건 덜어내신다. 습관적으로 한 30% 정도로 팔아보시고 남은 걸로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시장은 그렇게 해야 안전해요. 아시겠죠? 타이밍 잘 잡았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커널다오 마찬가지로 요거 한때 10일날 우리가 말씀드렸고, 눌림목 딱 정리해서 11일날 강의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조금 약하네요. 그리고 비트텐서네요. 비트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의 특징을 좀 보여드린다면, 뒷북 볼게요. 뒷북이 좋다, 따라 붙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언제 노리느냐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횡보를 쳤다. 그죠? 여기서 이제 수렴에 대한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11달 쳤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걸 갖다 우리가 뭐 러닝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수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 하위 종목들이 이제 펌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실제로 S&P 미국 증시가 횡보할 때 우리 한국 증시가 펌핑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노려보여야 되는 모습들이 이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요거는 지금 업비트 안에서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 이제 빗썸이랑 해외 차트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강력한 거래량이 보이고 추세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노리는 거예요. 다이버스 나왔죠. 별거 없어요. 이 타이밍이 노리는 거고 초반에는 좀 느리다가 운이 좋으면 이제 빵 하고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접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저것들도 사실은 일지적 정리 관점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 종목들이 이제는 이 추세를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코인 시장이 한 번 더 우리 여름쯤이었다고 말씀드렸긴 한데 지금 3월부터 해서 약간에 대한 범핑이라든지 이런 순환매들이 조금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큰 시대는 넣지 마십시오. 왜? 여기가 넘어가야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요 반등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코인 시장은요 우리가 여름쯤 진행될 수 있는 4월 넘어서 이게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때를 위한 전조 파동으로서의 의미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섣부르게 몰빵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다. 심심하신 분들은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 손절가 잘 지키시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보시는 건 괜찮겠다. 그리고 항상 알트코인들 타이밍 이렇게 넘어간 애들 있을 겁니다. 넘어간 애들을 잘 찾아보시고 끝에서 거래가 살짝 붙은 애들을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멋진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